水陸両用作戦を遂行する部隊としては、海上自衛隊との連携というのは極めて重要な位置づけになると、意思の共有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認識の共有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フェイストゥフェイスでできるということにも大きな意義がある。한일 무역전쟁이 한창인 지금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의 손을 잡고 군사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신설한 수륙기동단이 처음으로 호주까지 가서 장거리 훈련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 훈련 모습입니다. 신윤기 대표님. 네. 자위대 방어만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멀리 호주까지 가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지금 해병대인데 그 해병대가 지금 호주와 미국이 합동훈련, 연례훈련을 하는 탈린스만 세이버라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도 이제 같이 끼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 저 수륙기동단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호주 북부 퀸슬랜드에 우리 경기도 반만한 면적의 군사훈련장이 있어요. 예. 거기는 시가전 훈련, 정글 훈련 모두 훈련장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미 몇 달 동안 장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탈린스만 세이브에서 다시 상륙전들이 또 지금 여러 가지 본토에서 장비가 와가지고 같이 상륙 작전까지 하고 하는 그런 대규모 그런 훈련하는데 상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격 훈련입니다. 자위대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할 수 있는 자위대가 되는 거다. 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건 지난해 탄생한 신생부대인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我々水陸両用作戦を遂行する部隊としては、海上自衛隊との連携というのは極めて重要な位置づけになると、意思の共有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認識の共有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フェイストゥフェイスでできるということにも大きな意義がある。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과 일본 군대가 호주의 땅을 빌어서 잠깐 훈련을 하고 치고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신 대표님 그러면 이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 수륙기동단이 지금 창설된 지 1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연대급 규모예요. 2,100명입니다. 아, 우리 연대급 규모도 그렇죠. 2,100명인데 앞으로는 이게 여단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륙기동단을 전체를 다 일본은 육상총대라는 그런 작전 부대를 만들어서 그게 해외 파병 전문 부대로 지금 창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파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위대 아닙니까? 해외 파병이라는 것은 이 해병대를 보내서 전투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창설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전술, 기량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저렇게 호주에 가서 지금 호주 육군과 호주에도 해병대가 있어요. 호주 육군 해병대와 미 해병대에게 전술을 배우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미 본토에 가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또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찢어져서 지금 다양한 어떤 그 전술을 자기네 군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하우를 계속 미국한테 그렇습니다. 거네요. 거의 지금 일본에는 몇 명 없고 캘리포니아에 일부가 있고 지금 호주에 일부가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전력을 급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우리 한국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지금 취소, 축소, 연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미 해병대가 쌍용 훈련을 했는데 그 쌍용 훈련도 미 해병대도 계속적으로 동맹국들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해병대가 빠져버리죠. 그럼 새로운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일본 수륙기동단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 본토 앞에서는 다리 놓는 훈련 또 긴급 부두 만드는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훈련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우리가 했을 훈련이죠. 한미연합훈련의 대체제 성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수륙기동단을 만든 게 이게 아마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만든 시기도 작년 3월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평창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남북 관계를 계속 급진전시키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 자체가 좀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본과의 훈련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이 작년 5월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었죠. 그 당시에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인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한국은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같이 이제 연합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제목에도 그렇지 참 공교로운 시점에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한다. 예, 조수진 부장. 외교적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의 군사 굴기는 오래됐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인도 태평양 함대라고 태평양 함대의 이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서부의 태평양에서부터 일본, 인도, 호주까지 쭉 이어서 중국의 팽창 전략에 맞서겠다. 이것이 바로 인도 태평양 함대. 7함대가 이 점을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일본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위대라는 이름 자체가 본토가 공격을 당했을 때만 자위 수단으로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만 하는 네. 부대니까. 그런데 바로 미국의 이런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이 지금 호주까지 저렇게 원정 훈련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예. 점점 더 자위되는 군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의 해상 전력이 더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이 꿈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F-35B를 대거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도 옆에 있고 F-35를 100여 대 넘게 도입하겠다. 그러면 해상 전력 엄청 일본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해상 전력뿐만 아니고 뭐 그 항공 전력이 거의 뭐 아시아 탑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이 원래는 42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고 지금 도입 중에 있어요. 그런데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105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통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탈 다 합해서 140대가 되냐 아니면 저 말처럼 147대가 되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100대 정도의 공군형 그 F-35A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 배가 카가라는 배인데 예. 그게 바로 이즈모급 2번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배수량 27,000톤, 만재 배수량 한 4만 톤 정도 되는 그런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저 배네요. 저 배. 네,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저걸 이제 이즈모급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저걸 이제 곧 개조해서 금방 F-35로 수입해서 항공모함으로 띄울 거예요. 저기에 이제 F-35를 한 20대 가까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정도의 F-35B를 수입을 해서 정규 항공모함 비슷하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전략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랴오닝 항공모함하고 만약에 일본의 이즈모 항공모함이 만약에 전투를 벌인다. 가정이죠? 예. 예, 만약에 전투를 벌인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랴오닝 항공모함은 30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앞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베 총리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위대 훈련도 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F-35도 다 하고. 이게 무역전쟁과 연관시키면 뭔가 본인들 스스로의 힘을 더 기르겠다는 것으로도 읽혀져서요. 이거는 이제 무역전쟁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건 오랫동안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 중에서 평화헌법, 즉, 구조를 개정해서 자신들도 그야말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려고 하면은 주변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강대국의 위상이 되죠. 예. 위협이 되지 않는 강대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협이 될 수 있는 뭔가 주변국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강대국의 위상을 가지겠다. 그러려면 군사력을 어딘가에 투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죠. 아베 총리가 처음 집권할 때부터 계속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그 약화되는 것의 틈을 미일 동맹이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어떤 그 야심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 즉 전쟁할 수 있는 군대, 공격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군 전력을 확장하고 있는 일본에 손님 한 명이 찾아갑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그는 일본에게
지금 들으실 이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e're engaging now with a number of countries to see if we can put together a coalition that would ensure freedom of navigation both in the Straits of Hormuz and the Bab el-Mandab. And so I think probably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we'll identify which nations have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that initiative, and then we'll work directly with the militaries to identify the specific capabilities that will support that. So. 그러니까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이란 가서 공동경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제안을 할 거라는데, 근데 일본이 좀 난색을 표한다면서? 전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아마 갈 겁니다. 가는데 현재는 난색을 표현하는 게 평화헌법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현재 7, 80%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해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우리 배도 현직해서 법 때문에 우리가 못 가져오니까 평화헌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쇼를 하는 것 같고. 평화헌법을 본인들 유리할 때만 끌어다 쓰고 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얼마든지 평화헌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다면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 유조선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이게 경비이기 때문에 군대 파견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 난색을 표하면서 일본 여론을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21일 날 참여 선거 때 우리를 많이 지지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경제 무역 전쟁이 우리와 벌이고 있는 경제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군을 만난 자유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